분께 질문의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간단하게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이고요. 네, 제가 이 책이 지금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자신감과 이제 자존감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작가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강의 때 많이 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자존심이 무엇인지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두 가지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존심은 사실은 뭐냐면은 예를 좀 쉽게 드리면 제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네. 제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면은 누가 저한테 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 공부 못해. 근데 나는 운동은 잘해. 나 공부는 못해. 근데 앞으로 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 공부는 못해. 근데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면서 지켜주려는 마음을 갖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해주면서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믿어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높은 친구한테 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존심이 높은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자존심은 그 존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감정이에요. 필요한 감정이고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감정은 아닌데 다만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큰 거기 때문에 감정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딱 두 다리를 힘주고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더 키울 수 있고 무엇인지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존감이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물론 성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자존감을 키우지를 못하면은 본인이 성적을 만약에 못 받았어요. 아까 뭐 공부 못하는 아이 뭐 이런 것처럼 성적을 못 받았는데 그때 그 아이는 내가 공부해서 뭐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와. 해서 뭐해? 그렇죠. 내가 누저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게 커요. 네. 근데 자존감이 강한 아이라면은 시험을 못 봤을 때 시험을 못 봤네? 이번엔 내가 이런 거를 잘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면서 다음번 시험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더 쉽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신이 원하는 꿈과 혹은 자신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것도 그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은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또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자존감이 무엇인지, 나의 자존감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존심과 자존감은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다른 거지만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의 때도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스킷을 찾을 때는 눈이 시력이 좋은 걸로 사실 판가름이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눈이 좋은 걸로 하지 않고 청각을 그렇게 했냐라는 질문도 이렇게 종종 받고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청각은
이렇게 잘 들리고 굉장히 예민한 소리를 듣는 게 꼭 장점으로만 발휘되지는 않아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은 전업 작가인데 이전에 이제 이 비스킷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회사를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그 상무님이 계셨는데 상무님 제가 팀장이어가지고 팀장들 몇 명 있는 상무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뭐 회사 욕하고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네. 비스킷을 쓰고 이전 책이 나왔다라고 한 다음에 사모님께서 저를 불러갖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책 되게 잘 봤다. 잘 네. 봤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재성이처럼 귀에 관련된 병을 앓고 있대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아이가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급식실에도 못 간대요.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서 도시락을 따로 싸갖고 다녀서 따로 혼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비스킷을 읽으면서 상무님이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겠구나.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도 재성이처럼 어떤 병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게 단점이 꼭 단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재성이가 네. 소리를 앓고 있는 그 예민함을 가지고서는 비스킷을 찾았듯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은 이걸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가 너무 예민하게 잘 들리는 거, 눈이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복 중에 또 하나긴 하죠. 근데 그렇죠, 귀는 그렇죠. 그런 소리의 그 예민함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걸로 치료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장점으로만 볼 수 없고 재성이처럼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재성이는 그 단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스킷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내는 하나의 계기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이 꼭 단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누군가를 만나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청각을 예민한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수 한번 볼까에 대한 그런 실마리가 딱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안 들리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너무 과민하게 들게 되는 것 또한 스트레스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또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또 발휘할 수 있는 점도 또 이 책을 통해 약간의 미묘한 그 하이틴 로맨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이 표지가 어떻게 이렇게 뒤쪽에는 우리 작가님의 얼굴이 있으시고요. 네, 표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표지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작가님,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이제 학교랑 도서관에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나가요. 이제 많이 나가는데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물어봐요. 작가님, 표지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이제 분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린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을 해주는데 이 표지는 지금 비스킷이라는 이 제목은 그 출판사의 디자인 팀장님이 그리셨는데 네. 그 비스킷들의 부서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서지는 것들의 느낌을 하나하나 손으로 그림을 그리셨고요. 있는 서체가 아니고 네. 그리고 요 이미지 얼굴은 이제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일러스트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작가님, 재성이 눈동자에 있는 거 누구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재성의 눈동자에 지금 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안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린 거 아니거든요. 작가님한테, 일러스트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일러스트 작가님, 여기 눈동자에 있는 거 누구예요? 라고 그랬더니, 작가님이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를 받을 때 그 디자인 팀장님이 재성이가
비스킷을 보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눈동자에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효진이나 지안이 뭐 이렇게 누굴 특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비스킷이라고 봐주면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그림이 저한테 왔었을 때는 네. 아마 책장을 한 두세 장 넘기면 재성이 얼굴 정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면이 맞아요. 있는데 원래 정면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와 재성이 얼굴 되게 잘생겼는데 이 얼굴 정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한 3일 뒤에 작가님 표지 바뀌었어요 하고 저는 얼굴을 반쪽 잘라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얼굴을 왜 반쪽을 왜 잘라요? 많이 당황하셨겠는데요? 네, 이렇게 잘생긴 이 얼굴을 네.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마케터분들은 이제 책을 판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 책에 되게 애정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얼굴 정면 나온 거랑 얼굴 반쪽 자른 거를 가지고 서점에 가셨대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1시간 동안 뭐가 더 눈에 잘 띄나를 관찰을 하셨대요. 와. 원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외로 반쪽 얼굴이 눈에 더 잘 띄어가지고 반쪽으로 하게 됐다.